안녕하세요. 10억 공무원 박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책을 계약할 때까지 이야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그 뒤의 이야기를 또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북루덴스라는 출판사와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서 최내기 작가인데도 기성작가급 대우를 해주셨어요. 자세한 어떤 인쇄나 뭐 그런 거는 대회비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리고 선인세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 인쇄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보통 작가가 책을 쓰면 책값의 5에서 15% 정도에 해당하는 인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인세란 뭐냐면, 아직 책이 나오기 전에 일종의 계약금처럼 몇백 부에 대한 인세를 먼저 받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는 작가의 경우에는 억 단위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저도 그래도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글 써서 처음으로 서인세를 받게 되었고, 전자책으로도 제 책이 출판이 될 텐데, 전자책의 경우에는 그래도 뭐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쇄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줄기 때문에 전자책의 인쇄는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책 써서 돈 좀 벌었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책을 써서 돈을 얼마 버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책값이 2만 원인데 인쇄가 8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작가는 책 한 권 팔릴 때마다 1600원을 버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초판을 1000부에서 2000부 정도 찍습니다. 요즘엔 더 적게 찍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1000부를 찍었다고 가정하고 1000부가 다 팔렸다고 했을 때 작가가 버는 총 수입이 160만 원입니다. 어떠세요? 책으로 돈을 좀 버는 것 같으신가요? 게다가 이 또 충격적인 건, 작가의 90%는 초판을 다 못 팔고 대부분이 그냥 창고에서 처박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초판을 못 팔았거든요. 사실 제가 첨부보다는 더 찍긴 했어요. 출판사 사장님이 기대를 많이 해주신 건데 열심히 아직도 달리고 있는 상태고요. 책을 한 권 쓰는데 갈아 넣는 시간이 적게는 수백 시간에서 많게는 수천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하거든요. 근데 결과는 처참한 경우가 많죠. 돈 벌려고 작가하면은 안 됩니다. 결론은 작가는 정말 돈도 못 벌고 배고픈 직업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작가분들이 정말 돈을 못 벌고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낭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정말 못하는 직업이라고 저도 많이 느꼈어요. 책 제일 중요한 책 제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제 아내가 추천을 해줬는데, 제 아내도 저랑 같은 88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88년생이 올림픽도 일어난 해고 좀 상징적인 해가 뜻이 있지 않냐. 그리고 88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좀 눈길을 끌지 않겠냐. 그래서 책 제목은 나는 88년생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라고 정하게 됐고, 그리고 아내가 책 제목뿐만 아니라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도 읽어보고 또 이 구성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한다든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아 이건 좀 별로인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면 제가 고민해가지고 새로 글을 써가지고 보여주면은 좀 나아졌다. 책 제목을 정해주고 나름의 첨삭 지도를 해줬다고 인쇄 20%를 달라고 하고, 저도 동의해가지고 결국에는 20%를 또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간에 계약을 했고요. 출판사에서 디자인을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옵니다. 그중에서 제가 주변에 투표도 하고 해서 본문 디자인은 파란색으로 했고, 표지 디자인은 제 책이 또 자유를 뜻하는 내용이 많아서 하늘색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필명으로 할 건지 본명으로 할 건지, 그리고 띠지의 얼굴 공개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도 다 정하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필명으로 할 생각 전혀 없었고, 당연히 제 이름 석자 남기려고 책 쓴 건데 필명으로 할 이유가 없죠. 그 띠지에는 얼굴까지 공개하는 건 저도 고민을 했는데, 이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띠지에 사람 얼굴이 박혀 있는 게 시선이 더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띠지의 얼굴 공개를 하기로 했고, 좀 멀끔한 옷을 좀 입고 해야 되는데 입을 만한 옷도 없어서 오랜만에 가족 다 같이 가가지고 옷도 사고 사진관 가가지고 책 표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포즈도 잡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디자인이 이렇게
나는 88년생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하고 띠지에는 금융자산이나 육아휴직, 세계일주 이렇게 해서 보면 다 숫자가 88도 숫자고 6억도 숫자고 30개월도 숫자고 80일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숫자를 통해서 좀 팩트 전달을 하면서 사람들의 흥미를 사로잡자 이렇게 의도한 거거든요. 그 지방직 글자가 뒤집혀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지방에 대한 이미지를 뒤집어 보자 사장님이 좀 아이디어를 내주신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교정 작업과 함께 퇴고를 시작하는데 퇴고를 하고 교정 작업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뭐 이딴 글이 세상에 나와도 되나 나와서 이 사람들의 호평받고 되게 좀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정 작업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고쳤고 교정을 한 서너 번 정도 하고 사장님이 드디어 이제 인쇄소 넘기게 돼요. 갑자기 제가 치명적인 오탈자를 발견한 거예요. 아, 이거 빨리 인쇄소 넘어가기 전에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고쳐야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사장님이 술이 취하셔가지고 제가 말하는 걸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꿈이었어요. 깨어나니까 새벽 2시 반이고 식은땀이 나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하나하나가. 드디어 대형 서점에 입점이 되었다고 이제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에 제 책이 떴어요. 책이 뜨자마자 바로 한 거는 주변에 뭐 부모님한테 책 떴다고 아내한테 책 떴다고 알린 것도 아니고 바로 네이버 프로필 등재를 신청을 했거든요. 국적이었으니까 그 직업은 뭐냐고 하면 작가라고 쓰고 책 작품은 뭐 있냐고 쓰고 거기 뭐 취미도 적는란도 있고 뭐 학벌도 적는란도 있고 뭐 키나 몸무게 적는란도 있는데 제가 그래도 자랑할 만한 거 다 썼습니다. 키도 적고 그리고 뭐 학벌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신뢰감도 있고 하니까 적었고 3일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 박운서 작가하고 유튜브 활동이나 그리고 블로그 활동하는 거 그런 거 추가로 입력을 하니까 뭐 유튜브를 올리거나 또 블로그에 글을 쓰면은 이렇게 최근 활동 이렇게 뜹니다. 그 출생, 뭐 분야, 학력, 취미도 피아노 좀 허세 부르고 싶어가지고 적었고. 근데 원래 저랑 동명이인인 박운서라고 옛날에 고위 공직자 출신이 한 분 계셨거든요.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인데 처음에는 그분이 당연히 저보다 인지도가 높으니까 박원서 검색하면은 그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은 그분을 죄송하지만 밀어내고 내가 맨 먼저 뜰 수 있을게 할 수 있을까 알아보니까 결국 인터넷에 활동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팔릴수록 네이버 알고리즘이 알아서 저를 메뉴를 올려준다고 해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마음먹고 블로그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박원서 검색하면은 제가 먼저 뜨게 됐는데 이것도 다행인 게 제 이름이 그렇게 동명이인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흔한 이름이었으면은 그 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제가 기존에 제일 유명해져야 되는데 제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제 목표를 달성한 건 좋은데 책이 잘 팔려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또 여기서 또 끊어가야 또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고 출판이나 관련해가지고 여쭤볼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출판사 사장님한테 여쭤서라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박원사였습니다.